이번에 수강생분이 그 부천에 있는 아파트 5천만 원이나 싸게 사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싸게 사신 건가요? 싸게 샀죠. 이분 같은 경우엔 지금 시세에 한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2억 9천 5백에 받으셨어요. 그러면 사자마자 한 6, 7천 번 거잖아요. 그러면 세후 못 남아도 한 3, 4원에서 한 4천 정도의 수익이 6개월 이내에 보장되어 있는 물건입니다. 일반 매매에선 요즘 같은 시장에서 5천만 원이나 깎으려고만 안 깎아주잖아요. 근데 경매라는 툴을 사용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거든요.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경매를 좀 어려워하세요. 특히나 이 경매 과정 중에서 명도 과정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. 명도가 혹시 어떤 건가요? 그 명도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가서 집을 사면 소유권을 주죠. 네.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줘요. 이건 뭐냐면 두 가지 권리를 다 주는 거거든요. 소유권을 주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. 근데 경매를 낙찰받으면 잔금 내면 소유권만 줍니다.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법원에서 주진 않아요.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내가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워하긴 해요. 그 사람이 이제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 과정이라고 하고요. 두 가지 부분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협의하에 명도를 하는 협의 명도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가거나 쉽게 말해서 뻗팅기면 이 사람을 법적으로 내보내는 인도 집행이라는 과정이 있어요. 대부분의 경우 90%는 협의 명도로 진행이 되고요. 나머지 10%. 그 10% 중에서도 빈집일 경우에는 나한테 비밀번호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 내 집인데 그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. 그 사람을 대부분 점유자라고 해요. 그 점유자한테 비밀번호를 받는 과정 동안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. 근데 그 협의가 살짝만 배려를 해주면 대부분 협의를 하거든요.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.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매가 나간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될 사람인 걸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소정의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사비 형태를 협의만 하면 거기에 한 스푼, 어떤 거 한 스푼, 배려 한 스푼 요것만 딱 해주면 협의 명도가 대부분 끝납니다. 임차인 명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법원에서 또 명도 확인서를 요청해요. 이 명도 확인서는 뭐냐면 나 나갔다. 우리 보통 일반 매매할 때 자기가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받잖아요. 그럼 당연한 일이죠. 자기가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. 자기가 나갔다는 증명서가 명도 확인서라는 거예요. 이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가져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명도 확인서는 낙찰자가 주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명도 확인서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협의 자체를 우리가 갑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낙찰자 위주로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.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? 한 스푼의 배려가 필요합니다. 악수하면서 명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강생한테 명도 강의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악수하는 명도의 방법을 알려줘요. 그 다음 건 진행할 때도 다음 건 진행할 때로 마음의 상처 없이 또 난 나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.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명도를 배려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 3년 후에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. 저도 경매로 싸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베푼 배려 그걸 받은 사람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. 그렇게 명도를 하고 나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. 누군가를 내보내는데 강제로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약간의 배려를 해서 절충점을 찾는 게 이제 협의 명도의 재미난 점 중에 하나죠. 그러면 혹시 반대로 협상자가 없을 때 낙찰 받았는데 소유자 연락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게 가장 난점이에요. 아까 협의 명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때 비울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오케이를 때리든 아니면 좀 더 시간 주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할 상대조차 없으면 그렇다고 내가 문 따고 들어가면 되느냐? 안 됩니다. 다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는데 내가 낙찰받아서 소유자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월세자가 월세를 안 냈어. 그럼 집주인이 함부로 그 월세자한테 들어가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협의자가 없으면 영원히 못 들어가면 또 난리죠.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명령을 받거든요. 그걸 인도집행이라고 하는데 인도명령을 받은 걸로 강제집행 형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. 그럼 만약에 거기 살던 그 점유자가 집을 파손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? 그 집을 저희가 떠안게 되는 건데. 맞아요. 그럼 수리비가 추가로 들겠죠.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이 집을 파손하기 위한 과정 자체를 원천 차단하게 만들거든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낙찰 받고 나서 해당하는 협의를 진행할 때 집을 보고 집 사진 찍어 놓거나 동영상 찍어 놓는 걸 권해드려요. 원래가 이랬다라는 사실 그리고 집이 사진이 찍혔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파손하지 못하거든요. 제 수강생 중에 강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다가 집들을 다 깨부신 경우가 있었거든요. 이사비를 1,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,000만 원 주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이었는데 1,000만 원 줄 수 없잖아요.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강압적으로 나간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배려심이 약간 부족했던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창문을 다 깨부시고 변기 심지어 싱크대 벽면마다 다 칼질해놓고 몰드마다 칼질해놓고 그래서 수리비가 한 1,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1,2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한 3,000만 원 수익이 났거든요. 그럼 3,000만 원 수익이 1,200만 원 빠지니까 1,800만 원 주는 거야.
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협의 자체를 그 집 안에 가서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. 사진을 찍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수심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집을 훼손했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려줄 돈이 없을 때예요. 대부분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잖아요.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추심을 한다고 하면 나올 돈이 있을까? 없어요.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면회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. 그럼 보통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 32평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작게는 500에서 짐이 많을 경우는 700만 원까지 들어요. 작은 금액이 아니죠. 근데 이 금액을 원래 채무자가 돼야 돼.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니까. 근데 그 사람이 대부분 안 내잖아요. 그래서 낙찰자가 부담을 합니다.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. 요거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. 근데 안타까운 건 청구를 해서 받을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 입찰가 계산하는 거에 그 비용도 같이 산출해서 당연합니다. 빈집일 경우엔 요 금액을 비용으로 잡아놓고 입찰가를 산출을 해요. 저희들 같은 경우엔 요 때는 강제집행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강제집행 비용을 책정하고서 입찰가를 산출해라 라고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. 협의가 안 될 것 같은 집들 또는 빈집 같은 경우엔 강제집행 각오하고 들어가라 라고 수업을 합니다. 그래서 아예 요 물건은 강제집행할 거니까 더 싸게 사자 이렇다는 얘기죠.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 해당하는 집이 32평짜리라고 한다면 짐이 적으면 500만 원, 짐이 많으면 한 700만 원 정도 드니까 입찰가를 그 정도 낮추시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게 협의 명도라는 게 있었잖아요. 어떤 걸 협의를 해야 하나요?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이 부동산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집을 비워주는 거잖아. 이 사람이 집을 비워주는 일자, 이사일자를 협의를 해야 되고요.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. 뭘 요구할까요?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없잖아. 돈이 없으니까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사비 얼마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배려가 조금 들어가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 제가 돈 없을 때는 그 기준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150에서 250까지 드리거든요. 많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이게 협상할 때 금액이 좀 높으면 협상력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죠. 그래서 첫째는 이사일자 협의를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도의상 주는 이사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근데 제 경험상 3천만 원 달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. 3천만 원 달라고 했던 분이 안타깝게도 제가 초기에 경매를 할 때 요청을 했는데 그분 50만 원 받고 나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나가셔. 기왕에 이분들이 나가실 때 얼마나 더 받고 싶으실 거잖아요. 내가 50만 원, 100만 원을 더 절약하느냐 아니면 그 50만 원, 100만 원을 더 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사느냐. 근데 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저희는 결국 그 집 팔아서 결국은 수익을 얻잖아요. 그 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챙겨주면 그게 또 돌아와서 나한테 좋은 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배려심 조금 가지시라는 게 내가 이번엔 200만 원 이사비 줄 수도 있지만 다음 건에선 이사비 안 주고도 끝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건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평생 동안 경매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 찾아보세요.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명도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좀 가슴 아픈 명도 사연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요. 전화번호를 붙여놔도 연락이 없고 초인종 눌러도 대답을 안 해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밤에 퇴근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밤 10시쯤인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초인종 눌렀더니 애가 나와. 애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여는데 뭐 걱정스러운 거야.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문을 함부로 여냐. 함부로 열지 마라. 아버님 계시냐? 아버님이나 어머님 계시냐? 그랬더니 일하러 나가셨대. 알겠다. 그러면 이 전화번호 연락 달라고 해라 라고 전해주고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밥을 못 먹었어. 집에 가려고 딱 준비 중인데 제과점에서 두덩이 식빵을 1+1 하더라고. 근데 그걸 샀어. 내가 먹으려고. 샀는데 그 어린 친구가 눈에서 어린거리는 거야. 그래서 빵 한 덩이만 주자. 우유랑 같이 사서 전해주려고 올라갔어.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 친구가 또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문을 여는 거야. 나 갑자기 화가 나서 너 왜 아저씨가 아까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는데 왜 또 열었냐. 저녁 못 먹었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라 라고 하는데 원래 한 덩이는 내가 먹어야 되거든. 근데 나도 모르게 다 줘버린 거야.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. 정말 고맙다고. 자기 딸 챙겨줘서 너무나 고맙고 자기가 사정이 이러한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집을 신혼집으로 샀대요. 근데 그 은사 보증을 섰다가 그 집을 날려먹게 된 거죠. 와이프는 그걸 막겠다고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사채업자한테 쫓기느라고 집에 못 들어오고 본인은 배달하고 일하고 저녁 때는 또 대리 뛰고 이러느라고 지금 하루 24시간에 3, 4시간 자면서 살고 있대요.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. 가슴이 아프네. 네.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날 커피 쏘는 거였어. 그 커피도 제가 사드리고 이사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.
그렇다고 내가 자선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더 사셔라라는 배려는 못 하겠더라고. 대신 집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마련하셔서 이사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15일 만에 집을 알아보시고 15일 만에 날짜를 잡아갖고 오셨더라고. 이사비를 드리겠다는 약속은 안 했지만 당일날 우리 인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. 인도 받으러 가서 인사를 했더니 저분이 내 와이프라고. 이사하는데 오지는 못해. 근데 저기서 쳐다보고 있더라고. 이사 잘 가시고 잘 사시라고 했는데 쨍한 거야 가슴이. 그래서 은행 가서 100만 원 찾아서 이사비 협의도 안 했는데 100만 원 쥐어드리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프죠. 가슴 아파요.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립기도 해.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F 감성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제가 한 500건, 세상에 한 400건 정도 직접 명도를 해봤는데 처음 낙찰 받으신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새롭죠. 새로우니까 두렵죠.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근데 저희들이 경험했던 케이스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다 인도를 해드리거든요. 웬만하면 다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3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. 3천으로 6개월 만에 지금 작으면 1,500, 많으면 2천 정도 벌거든요. 그럼 좀 얼마 만들어져? 한 4,500 만들어지죠. 그걸로 또 그 다음 건 3천 정도를 벌 수 있거든. 그렇게 두세 건 하고 나면 1억 만드는 거 금방이죠.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.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명도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됐다면 저 찾아보세요. 명도는 제가 다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무서움을 싹 없애드릴 테니까 시작하겠다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.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경매, 권리 분석, 명도,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긴 어려우실 텐데요. 제가 16년 동안 몸부딪히면서 쌓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것들 무료 강의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 수액쌤이었습니다.